자, 보시면 채권 추심자의 개념이 돈 빌린 사람 다예요, 다. 뭐 특별히 대부업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규정하고 있는 어떤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뭐냐면 관계인,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인들한테 연락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조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폭행, 협박 등의 금지인데요. 채권 추심자는 다음 각호 행위에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위계는 속이는 거고, 위력은 그러니까 폭행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 유형력, 뭐 이런 거죠. 돈 안 갚을 거야? 그러면서 책상을 막 내리친다든지. 이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폭행 행위는 아닌데 어쨌든 물리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에 가서 집에 못 가게, 너 이 차용증 쓸 때까지 집에 못 가, 이거를 감금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이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간만 아니라 아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근데 사실 이 조항이 이게 되게 좀 어떤 처벌 규정으로서 되게 너무 좀 모호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모호한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은, 네, 그렇죠. 네. 또 이걸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항상 저희는 의뢰인이 뭐 범죄자가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피해자가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자가 이렇게 날 못 살게 구면 채권자가 나쁜 사람들인 것이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뻔뻔하게도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경우는 그 채무자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채권자들이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고, 네. 또 그런데 이 법을 너무 강하게 채무자를 보호하게 되면은 맞아요. 채무자들이 빚을 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떳떳하고 채권자는 이 추심 조금 잘못했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맞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보면 굉장히 너무 모호한 조항이긴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이 법의 적용 운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뭐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을 보내서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딱 정확하게 나와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런 거죠. 남편을 불러내서 야, 네 와이프가 돈을 빌려와서 돈을 갚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투자잖아요. 이거는 돈을 빌려간 건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4호에 해당하고요. 또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규정해놨어요. 이게 이제 방금 그 남편한테 했던 얘기인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해서 사생활 또는 업무, 돈을 안 가져오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도 너라도 돈을 어디서는가 마련해 와라. 이런 식으로 붙잡아두고 막 공포심을 유발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 그리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아까 말했던 남편이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 이게 뭐냐면 차용증을 쓰라고. 정확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나는 이거 사실 이 사람들이 채권의 공정한 출신에 관한 법률을 읽고 왔나 싶을 정도로 고소장을 쓰는데 진짜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이 법률에 정말 리딩 케이스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행위도 했어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왜냐하면 그날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무 금액이라든지 채무 불이행 기간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이렇게 해서 소란을 피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사실은 이 사건 지금은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지금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경찰관의 태도는 그거였어요. 네가 돈을 안 갚아서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한 피고소인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게 증거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수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경찰관 분들이.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해보면서 생각보다 이 법률이 되게 적용될 여지가 되게 넓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채널에 와서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이런 어떤 채무와 관련돼서 협박을 받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고소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경찰에 신고만 그렇죠. 하셔도 경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행위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거짓 표시 금지, 불공정한 행위 금지, 뭐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이런 거죠. 실제로 뭐 한 1,000만 원 갚을 게 있는데 야, 내가 너 때문에 뭐 이러이러해서 여기도 돈을 쓰고 저기도 돈을 쓰고 그래서 300만 원 더 내놔. 이런 행위도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또 처벌 규정도 센데요. 그 채권을 추심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그 구조에 규정된 그 행위를 하면 구조의 1호를 위반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구조 1호에서는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이거는 폭행, 협박이랑 체포, 감금은요 정말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감금은 이거예요. 돈 안 갚는다고 우리 집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폭행, 협박은 때리는 거고 협박은 죽이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위계, 위력을 사용해서 공포심을 채권 추심 행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거 있잖아요. 뭐 남편한테 차용증을 요구했다든지 뭐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행위한 경우에는 사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대부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좀 이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이자에 관련돼서 대부업법 위반 행위가 됐는데 일단은 재판에서 진짜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위협적으로 이렇게 했던 행동들 그거를 딱 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하는 법률 위반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랑 제가 다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분들 중에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이유는 뭐냐면 돈을 갚으라고 할 때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힘들었다. 사실은 그런 사유를 제일 많이 들면서 합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돈을 받아내는 것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아내면 안 되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법이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측이 있거든요. 채권자, 채무자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이 보호해주는 선량한 채무자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못 갚았는데 그 이유만으로 죄인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할 수는 있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경위 자체가 처음부터 내가 돈 띄어먹을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면 일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권자한테 시달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채권자도 그걸로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는 채무자분들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빚도촉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가 좀 더 뭐 세련돼지고 뭐 잘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 돈을 못 받으면은 돈 주고 불량배들한테 받아오라고 시키는 거죠. 해결사, 흥신소 돈 주면은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문명화되는 단계라고 보시고 이 채권자들도 돈을 못 받으면 그럼 그런 데 맡길 게 아니라 정당하게 법을 그렇죠.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하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런 법에 처벌받을 위험도 줄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추심행위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압박은 주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추심을 할 때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주변에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적법하게 추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진짜 깡패가 와서 칼을 목에다 겨누고 돈 안 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사실 어디선가 그 원금이 다는 아니겠지만 돈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받는 것이 뭐 중요하긴 한데
그걸 위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거는 피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